안녕하세요. 전추TV입니다. 오늘은 마트 내 정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마트가 망할 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는 다른 일반 노동자과는 달리 계약이 전세 계약입니다.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닌 건물주와 계약을 한 마트 사장과 또 따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트가 망하면 나도 훅 망하는 거고 내 보증금을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트가 망할 징조를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트가 망할 징조를 미리 알아서 내 보증금 또 내 결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확보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트가 망할 징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마트 내 임대 코너만 운영을 했는데 마트에서 진짜 더러운 꼴 많이 받고 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여러가지 정말 변수를 많이 경험해본 개인적인 경험치에 의해서 한번 오늘 썰을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트는 건물주와 계약을 합니다. 또 마트 내 정육 코너는 마트와 계약을 하고요. 이중 계약이 되죠. 전전세 계약이 됩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따라서 정육과 건물주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이 마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트 내 정육 코너는 마트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주지 않고 마트 사장에게 줍니다. 마트 사장은 대부분이 정육에게 받은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자신의 마트 임대 보증금을 합쳐서 부족한 금액을 메꾸겠죠. 최고의 베스트는 마트가 장사가 잘 돼서 마트가 건물주에게 월세도 잘 내고 또 마트가 우리 정육 코너에게 판매 대금도 잘 주고 또 보증금도 지킬 수 있고, 이러하면 베스트.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문제는 마트가 장사가 아주 안 됐다든가 마트 사장이 자신의 능력 이상의 빚을 졌든지, 혹은 마트 사장이 씀씀이가 너무 커서 마트 매출 아무리 팔아봐야 마트 사장 씀씀이를 못 따라간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트에서 월세는 줘야 되겠죠. 건물주 쫓겨나기 싫으면. 그러나 판매 대금이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정육 코너에. 또 이 상태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마트가 입지가 불안해져서 결국 부도가 나게 되겠죠. 자, 마트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정육 코너는 내가 낸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증금을 건물주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마트 사장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트 내 임대 코너는 마트 사장의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믿을 수 없죠?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전장치를 하면 설정을 말하는 거겠죠? 시설 설정, 어음, 공정 이런 건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설정이 유효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증보험을 통한 설정. 마트 사장과의 협의하에 보증보험 수수료는 내가 부담하되 내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놓자. 그래서 보증보험을 드는 방법. 두 번째는 마트 사장의 개인적인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상 설정을 넣는 방법인데, 이 역시도 1순위권 등기부 등본상 1순위 저당권자가 은행일 테죠. 마트 사장이 돈이 많아서 전액 현금으로 사지 않은 이상 1순위 저당권자는 분명히 은행일 겁니다. 이때 좀 유익 있게 보실 게, 등기부 등본상 이 마트 사장이 보유한 부동산 1순위권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적다면 설정이 무의미한 거고, 이 보증금보다 크다면 설정을 해 놓을만 합니다. 이 부동산이라면 안전자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죠. 부동산조차도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가능한 아파트에 설정을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또 두 번째,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최소 2순위 이상일 것, 그 2순위조차도 1순위 금액을 뺀 평가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무조건 높을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내 보증금이 설정이 되어 있든 또 설정이 안 되어 있든 그래도 마트가 망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트가 망할지 또 계속 유지가 될지 유익있게 주의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마트가 망할 징조 첫 번째는 흉흉한 소문이 돈다는 겁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안 입된 굴뚝에서 연기 절대 안 납니다. 거래처나 아니면 외부인들 혹은 내부의 관련자, 점장 같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마트가 힘들다 요새. 마트가 결제가 좀 잘 안 된다. 사장이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사장이 뭐 도박을 한다. 이런 식으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 마트가 망할 징조 두 번째는 결제가 미뤄진다입니다. 우리 정육 판매 대금이 미뤄지기 시작합니다. 한 주 주고 그 다음 주 안 주고 또 한 주 주고 그 다음 주 안 주고 왜 결제를 안 해주냐 그러면 온갖 궁색한 변명이고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래처와 지그재그로 결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래처와 우리와 지그재그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 주 결제가 됐다면 다른 거래처는 이번 주 안 되고 다음 주 내가 안 되면 다른 거래처는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결제를 해줍니다. 결국 돌려받기예요. 최소한의 물건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받기 결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트가 망할 징조 세 번째입니다. 1차, 그러니까 일배류라고 하는데 이게 감소가 됩니다. 1차가 뭐냐면 매일 들어오는 야채, 청과 두부 같은 신선품들 이런 거를 1차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진열이 감소되고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수가 쌓이면 물건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야채, 청과 두부 등의 진열 상태를 항상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한번 들어올 때 물건이 많이 빠질 수가 있죠. 재고가 있어서 물건이 진열이 빠지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1차 야채, 청과 두부 요 진열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트가 망할 징조 네 번째입니다. 마트 사장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출근을 하지 않아요. 또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결제 돌려받기도 한계가 있죠. 나뿐 아니라 수많은 거래처들에게 엄청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요 단계에서는 이미 마트가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단계입니다. 네 번째, 마트 사장이 안 보인다. 네, 마트가 망할 징조 다섯 번째입니다. 판촉사원이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판촉사원은 마트 직원이 아닌 각 브랜드별 판매사원이죠. 마트에 판촉 나온 판매사원인데 이 판매사원들이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미수가 쌓이기 시작하고 또 이런 브랜드들은 경험치에 의해서 마트가 어떻게 될지 대강의 촉이 있죠. 위험한 해당 마트의 판매사원들을 철수를 시키고 다른 마트에 재배치를 시키겠죠. 마트가 망할 징조 다섯 번째, 판촉사원의 철수. 자, 마트가 망할 징조 여섯 번째입니다. 마트 직원의 급여가 미지급되는 겁니다. 직원 급여가 밀렸다면 이미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90%의 확률로 부도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 단계쯤 되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 마트가 부도 나겠구나, 나이 큰일 났구나, 내 보증은 어떡하나,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마트가 망할 징조 여섯 번째, 마트 직원의 급여가 미지급된다, 밀린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 최종 단계인데 각 거래처에서 물건을 전부 다 빼갑니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거래처에서 물건을 전부 다 회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마트 영업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내 판매 대금이 몇 주 이상 이미 밀려 있습니다. 또 마트 사장은 당연히 잠적했겠고요. 자, 마트가 최종 부도가 나고 자, 설정을 해놓지 않았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죠. 안녕, 굿바이, 짜이쨍, 사요나라.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트 내 정육 코너 임대는 설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애시당초 입점 적체를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마트 매출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설정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몇 년 벌어도 보증금 날아가면 끝이죠. 절대 입점을 하면 안 됩니다. 설정을 했다면 이제 마트에 입점을 하게 되는데, 자, 마트 입점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트 사장과는 형님 동생 이 사이는 절대 비추천을 해드립니다.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파트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형님 동생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마트 결제할 때 동생 내 이번 주는 좀 어렵고 다음 주 해줄게. 내가 돈 때문에 먹지 않잖아. 동생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선을 유지를 하되 대우해줄 건 대우를 해주고 또 받을 걸 받는 요 비즈니스 파트너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하자 이겁니다. 계약서상에 또 명시를 해놓는 게 중요한데 결제가 2주 이상 밀린다. 그러면 자동으로 판매 대금과 보증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회수를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법적 대응, 그러니까 소송의 증거로 쓰자는 겁니다. 이 계약서 자체를. 자, 지금까지 해서 마트가 망할 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해야 될 단계는 어딜까요? 첫 번째, 흉흉한 소문. 요 단계는 좀 빠릅니다. 소문은 그냥 소문대로 끝날 수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때 무리하게 물리적 대응을 하면 괜히 마트 사장과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 이상 마트에서 또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내가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 흉흉한 소문 단계에서는 조금 물리적 대응을 참고 조금 더 지켜보고 알아보다가, 자, 두 번째, 결제가 미뤄지기 시작하면 좀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이때도 직접적인 물리적 대응보다는 물리적 대응을 좀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뒀다가, 자, 마트 사장이 연락이 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 이때 물리적 대응을 시작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요. 마트 정액 코너 판매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사장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액 코너에서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놓고 직접 현금과 카드 결제를 해서 이 이후에 판매 대금을 직접 받아야 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통 정액 코너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직접 돈을 받으면 포스를 통해서 마트 사장에게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연락이 오기 마련인데, 이때까지도 대응이 없다면 여기서부터는 직접적인 소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내 보증금, 내 판매 대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소송을 해서 남들보다 먼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적극적인 액션을 통해서 마트 사장으로 하여금 내가 최우선 순위임을 확실히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래처보다 정액 코너가 최우선이구나, 아, 얘네들 골치 아프구나, 얘네들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장은 물론이거니와 점장도 믿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내가 고용하고 있는 우리 팀장, 정육 팀장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육 팀장하고 마트하고 점장하고 짬짬이를 해서 결제가 좀 미뤄져도 괜찮을 거야, 그런 사람 아니야, 뭐 다음 주에 해준다는데, 다음 주에 해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사람을 믿지 말고 내 자본은,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인드로, 내가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마인드로 독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트 내 정육 임대 코너는 장사보다 우선인 게 요 보증금과 판매 대금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장사돼도 이거 그냥 훅 날아가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단위로 그냥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마트 내 정육 코너, 내 돈 내가 지킨다는 마인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마트가 망할 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마트 내 입점이 처음이신 분들, 또는 마트 내 입점에 관심이 좀 가지시는 분들은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고 또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